예, 탱고 노코드 신경망 자동 생성 통합 개발 프레임워크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트리 조창식 실장입니다. 먼저 탱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탱고를 개발하게 된 연구 배경 그리고 탱고의 기술적 차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탱고에서의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고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와 IITP가 지원하는 정부 과제 결과물을 GitHub에 공개 소프트웨어 결과물로 공개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탱고는 Target Adaptive No-Code Neural Network Generation and Operation Framework의 약자로서 Target Adaptive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타겟은 우리가 이제 신경망을 개발하고 이 신경망이 돌아가는, 이제 신경망은 학습을 한다고 하고 서비스를 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추론하는 시스템의 그 타겟이 클라우드가 될 수 있고 공장에 있는 어떤 온프레미스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장에 있는 어떤 온디바이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베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타겟 장치가 있는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신경망을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코드 뉴럴 네트워크 제너레이션 한다는 것은, 노코드로 한다는 것은 원래 지금 인공지능 신경망을 개발할 때 이거는 지금 전부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좀 쉽게 만들자, 초보자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쉽게 만들자, 그런 취지로 노코드라는 용어를 썼고요. 제너레이션 앤 오퍼레이션, 오늘 계속 톡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너레이션 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디벨롭 한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한다, 운영한다, 데브옵스. 그래서 신경망의 데브옵스를 요즘 이제 MLOps, ML 데브옵스, MLOps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탱고는 신경망을 잘 모르는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타겟, 아까 이야기하는 클라우드나 온디바이스나 엣지 같은 쉽게 생성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AI 데모크라티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가트너가 요즘 항상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하는 초보자를 위한 뭐 그런,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인공지능의 민주주의화 혹은 인공지능의 대중화, 이게 이제 요즘의 핫한 이슈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탱고 프로젝트의 실행 화면입니다. 탱고는 로그인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장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웹 UI로 하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했습니다. 예, 로그인 화면이고요. 로그인 화면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화면인데 유저는 프로그램 하나도 할 것 없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개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디서 돌아갈지를 선택하고, 두 개만 선택을 하게 되고 신경망을 만들어라 그러면 뭐 전문 용어로 베이스 모델 실렉션하고 신경망을 뭐 이렇게 돌리고 학습하고 타겟에 맞는 이미지도 자동으로 만들고 타겟의 배포도 자동으로 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과정들은 자동으로 쫙 하게, 이론적으로 하나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보는 두 가지 화면인데 아까 이야기하는 타겟을 정의하는 과정, 요거는 지금 탱고 개발자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겠다, 혹은 공장에 있는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하겠다, 혹은 온디바이스 배포하겠다, 그런 배포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의해서 애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유저가 하는 것은 이 라벨링하는 것밖에는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링 도구가 있어가지고 라벨링이 근데 사실 뭐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필드에 있는 사람이 라벨링만 하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로 도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만들어진 신경망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기능도 집어넣는 이유는 너무 이제 초보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유저들한테도 고려하고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탱고는 2021년 4월에 정부 과제로 시작되었고 그동안 계속 비공개 깃허브로 운영되다가 9월 달에 공개 깃허브로 프로젝트를 전부 공개했고요. 11월에는 저희들의 그 만든 코드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를 전체를 공개하는 기술 세미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 공개에 이어서 기술 세미나를 했고, 지금 25년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매해 최소 2번의 릴리즈를 하게 되고, 하반기 때는 아까 이야기한 그 공개 공개 기술 컨퍼런스를 하반기에는 매해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탱고 프로젝트의 개발 취지를 한번 보면은요, 신경망이 뭐 쉽다고 하는데 여전히 신경망을 개발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실제로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은 의료와 공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데 의료 쪽에 예를 들어서 폐결핵 같은 거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폐결핵인지 아닌지 의사 선생님들만 알 수 있는 구조고, 또 공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강판 같은 거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엑셀 선을 찍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의료 사진의 엑스레이나 그 강판 사진의 엑스레이나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라벨링은 결국은 도메인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컨베이 벨트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만드는 이 작업도 사실은 도메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이 탱고 도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쪽 파트를 자동화해 주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코딩을 하고 학습을 하고 지난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한 컴퓨팅 리소스도 많이 사용되고, 이런 과정을 자동화하고 실제로 또 더 어려운 작업은 이 배포 작업인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한테 들어와, 구글에서 들어와. 아까 이제 앞에 MS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MS는 Edge ML이 있거든요. 내 클라우드에 들어와, 나한테서 다 해줄게.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디플로이도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은 자기들 에즈에서 학습한 거는 에즈에서 디플로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학습과 이게 거기 다 종속되는데, 실제로 필드에 가면 클라우드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온프레미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공장 같은 그 인베디드 온 디바이스 환경도 가고, 이제 다양한 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도 많고 시장도 크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MS, 아마존, 구글의 버틱스, 아까 이야기하는 MS의 에즈 ML, 세이즈 메이커,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이 MLOps 시장에 전부 달라붙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 아까 이야기한 이거를 코딩으로 하지 않고 노코드 기반으로 하는, 이제 노코드로 한다는 의미가 오토 ML을 쓴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망을 오토 머신러닝 하겠다. 그런 기법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메이저 업체들이 쭉 달라붙고 있고요.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오픈 소스로도 쿠버플로라는 이런 MLOps 솔루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라이브러리 API를 추상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코딩 기반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데, 탱고는 노 코딩 기반으로 코딩 하나도 없이 UI에서 클릭 앤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에 설명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기들 특징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을 지원한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응용이 있죠.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옷에 이야기하는 거대 AI 그런 것들 15개가 지금 세이즈메이크에서 지원하는 응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AutoML을 지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니 너는 그냥 코딩 아주 쉽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다양한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은 이나스, 뭐 다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저도 이 알고리즘 다 잘 모르거든요. AutoML 전공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이 알고리즘을 쉽게 쓰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을 모르는데 어떻게 쉽게 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환경을 쉽게 해주고 다 공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탱고도 또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기존의 것들은 전부 이제 이 AutoML을 하는데 테이블 데이터, 앞서 우리 인공지능을 이야기했고 딥러닝을 이야기했는데 딥러닝 말고 기존의 머신러닝, 엑셀표를 가져와서 테이블 단위로 빅데이터 분석하든 아까 뭐 임신부 분석하든 그런 종류에는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공장이나 의료 같은 이미지 비전 이런 쪽에는 아직 AutoML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이미지 같은 쪽에 지금 이 AutoML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필드에서, 공장에서, 의료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AutoML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거를 MLOps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탱고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타겟을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아까 봤듯이 고양이 사진 하나 주고 이게 고양이냐, 폐결핵 사진 하나 주고 이게 폐결핵이냐 아니냐 이렇게 yes와 no를 아는 게 이제 이거고 요거는 이제 디텍션인데 cat, dog, duck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객체를 한 이미지에서 찾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쳐주는 사각형까지 쳐줘서 그래서 이제 이 필드에서는 이 디텍션을 해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신경망 응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요 사각형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객체 윤곽까지 따주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계속 라벨링을 하고 학습을 하려면 라벨링을 해야 된다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라벨링 하는데 이 윤곽을 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 못 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탱고는 이 디텍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이나 필드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폐결핵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 응용이고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게 에러가 있던 박스를 딱 쳐주고 이걸 학습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건 에러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은 디텍션이 안 되면 세그멘테이션으로 정확도를 올려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는 상당히 라벨링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드에서는 약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너무 기술적인 페이지인데 보통 아까 이야기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이 백본만 있으면 됩니다. 백본만 어떻게 잘 조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AutoML이 자동으로 되는데 디텍션 할 때는 이렇게 신경망이 몇 층으로 더 복잡해지는 층이 나타나서 훨씬 복잡한 이런 쪽에 AutoML, AutoML이라 하면 이제 NAS 조금 복잡한 용어로 NAS와 HPO를 이야기하는데 NAS는 이제 그 신경망의 구조를 자동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다. 시간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구조를 검색하는 거고 HPO는 하이퍼 파라메타, 신경망을 학습할 때 여러 가지 파라메터가 있는데 그 파라메터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두 개를 합쳐서 AutoML 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R&D 관점이다 툴 관점에서는 전부 이 백본에 대한 AutoML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탱고에서는 이 백본 넥 헤드가 동시에 다 자동화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타겟에 대해서 자동으로 배포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탱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탱고에 대한 품질 관리 측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고를 저희들이 개발할 때 이게 이제 정부 과제고 저희들이 참여 기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참여 기간의 그 아이디어와 코드들과 또 이제 에트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코드들이 잘 결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참여 기간은 각자 그 세부 알고리즘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시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개발을 할 때 효율성이 또 좋아야 되고 생산성도 좋아야 되고 품질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리퀘어먼트를 찾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웹이 돼야 되겠다. 일단 UI는 요즘은 전부 뭐 웹 기반으로 하고 나중에 이 탱고를 클라우드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을 내서 웹이 해야 되겠다. 인공지능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너무나 많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너무나 많은 버전업 관리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잘 관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타겟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듈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커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를 채택해야 되겠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MSA 구조의 장점은 뭐 다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탱고의 전체 오버롤 아키텍처는 이렇게 됩니다. 탱고는 신경망에 연결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장고하고 리액터 같은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배포에 관계된 라이브러리, OTML에 관계된 라이브러리, 모든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모듈에서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 스택과 이 모듈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스택가 좀 아이솔레이션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취지로 전부 이제 개별 모듈들을 전부 도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은 좀 수월한 게 뭐냐 하면은 파이프라인 용어를 쓰는데 파이프라인이 좀 시퀀설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하기가 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경망을 학습할 때 레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 베이스 모델 실렉션을 하고 백본 나스를 하고 넥 나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결과가 다시 뒤에 인풋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다시 또 뒤로 인풋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커로 만들었을 때 타 도커와 연관이 없고 그리고 이 전체 UI를 관장하고 전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이 메인 프로그램은 나머지 도커들하고 REST API로 통신만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와 도커 사이의 통신만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앞에 도커와 뒤에 도커 사이에는 야물 파일로 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만 정의가 되면 그 안에 알고리즘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모델에 대해서 두 개 기관이 전문 기관이 어떤 사람은 이런 어프로치, 어떤 기관은 이런 어프로치 이제 어프로치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이 도구를 계속 확장할 때 도커만 계속 붙여 나가면은 확장이 쉽게 되고 또 이런 구조가 나중에 쿠버네티스화 하거나 이거를 아까 계속 나오는 클라우드하거나 사스화 할 때 그런 것들에 최적화된 구조가 이제 이런 아키텍처 설계였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설계할 때 나중에 확장성도 좋고 저절로 품질이 관리되고 저번에 이제 가서 딴 데서 이런 구조를 설명했더니 MSA 전문가가 와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할 때 항상 MS 구조로 디자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설명되면 이게 저희들이 해보니 이게 이제 생산성이 아주 좋은 그런 아키텍처다. 이제 그렇게 하나의 인스턴스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품질 관리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품질 관리라기보다는 하나 이제 아젠다로 이제 한번 오늘 제가 이제 아젠다로 띄우는 이슈인데 이 신경망과
이 GitHub 공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품질 관리를 이야기할 때 라이선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탱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탱고 자체가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사용하는 아까 예를 들어서 파이터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파이터치도 파이터치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뒤쪽에 가면 아멘엔 같은 또 전문 암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거기도 라이선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탱고가 사용하는 그 라이선스와 또 내가 탱고가 쓰는 그 라이선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을 항상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에서 라이선스 이슈는 기존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라이선스가 코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더하기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코드를 쓰면 그 코드에 대한 라이선스 이슈만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좀 라이선스가 더 복잡해서 코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디텍션의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경망은 우수 학회 논문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누구나 다 이렇게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을 쓰는 것도 어떤 라이선스 이슈가 있고 또 파이터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모델 주로 이렇게 쭉 해서 가져가서 쓰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모델 주를 사용하는데도 라이선스 이슈 있고 또 그 모델 주를 가져와서 내가 공장에 와서 파인 튜닝 하거나 트랜스퍼 러닝 할 때 그 기존에 있는 웨이트를 가져와서 내가 웨이트를 다시 바꿨다. 거기에도 라이선스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탱고는 릴리즈를 아까 1년에 최소 2번을 한다고 했는데 릴리즈 할 때마다 정적 분석을 합니다. 탱고의 주요 코드는 파이썬 코드인데 파이썬은 PP8이라는 그 코딩 스타일을 이제 따르게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틀에서는 이런 릴리즈를 전사적으로 이 아이카스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릴리즈를 하거나 오픈하거나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이 시스템을 통과해야지만 그래서 라이선스와 품질을 통과해야지만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저희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인 브런치는 항상 컴파일과 실행 버전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필라소피인데 항상 이 인공지능 발표회 가면 그렇습니다. 발표하면 첫 장에 인공지능이 왜 어려웠냐. 오늘 내가 3.6으로 파이썬 3.6으로 개발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빌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3.7 너는 3.7을 썼고 나는 3.8을 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들 공동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 참여기관이 자기 코드를 개발하고 나서 자기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는 자기가 할 수 있겠죠. 그 유닛 테스트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웹 기반으로 해서 유닛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도 쉽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는 반드시 메인 브런치에 빌드를 하고 머지를 하라는 필라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코드를 다 만들고 이것을 메인에 머지하면서 반드시 빌드를 해야 되거든요. 빌드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빌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 분야는 너무 기술이 빨라가지고 오늘 라이브러리가 내일 빌드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GitHub에 소스를 올릴 때 이 GitHub 소스를 모든 라이브러리를 픽스해서 올리지 않고 리콰이먼트로 해가지고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해서 리콰이먼트로 해서 빌드 해가지고 다운해서 빌드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각 기관이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서 관리를 GitHub 위키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초기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연구기관끼리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전체 오픈하고 이제 그렇게 메인테넌스를 위해서
전체 문서를 위키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탱고의 GitHub 주소는 이제 mltango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탱고에서의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탱고는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부터 큰 특징으로 MSA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 또 공동으로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나의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코드를 머지하면서 빌드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품질 관리의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탱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 과제로 진행되고, 개발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개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한번 테스트해 보거나 이걸 가져와서 이제 필드에 한번 적용해 본 사람들은 와서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